너무 과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투적이지 않나요? 격투기에 적합화된. 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미술관의 허세남 이한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너스다운 여신다운 비너스가 어떤 작품인지 스타성, 이런 거 다 간판 빼고 그냥 편견 없이 가장 여신 비너스다운 미의 여신다운 그림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5위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수장된 아주 그 유명한 산드로 보티첼리 작품입니다. 왼쪽에 서풍의 신 제피로스, 우리 커플리죠. 플로리스와 같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플로리스는 이제 꽃이 날아다니는 걸로 봐서 꽃에 여시는 걸 알 수가 있고, 제피로스가 바람을 불러서 자, 그리스의 키프로스 섬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너스가 바다 거품에서 태어나는데 여기선 조개 위에 떠 있죠. 자, 이 조개가 이게 상징이 있어요. 되게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그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 성모 마리아 그림 그릴 때 그래서 그 집은 조개 껍질이 있는데 자, 그런 성스러움, 순수함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절의 여신, 세 명 중 한 명입니다. 호라의 여신 중 한 명. 우리가 아는 그 비너스 이미지가 세탁된 거는 어떤 이 그림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이유로. 어. 자, 본래 비너스가 바람둥이로 유명하죠. 얼굴값을 해요. 그래서 인간 신 안 가리고 바람을 엄청 많이 피워서 그 자식들도 많은데, 자, 그 어떻게 보면 음탕한 그 여신이죠, 원래는. 근데 이런 비너스가 이 그림에서는 아주 정숙하고 아름다운 비너스로 나오는데, 자, 이 그 계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중에 정숙하고 아름다운 비너스를 노래하려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 서사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보티첼리가.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이 자세 잘 기억하세요. 푸디카 비너스라고 해서 정숙한 비너스 자세입니다. 이게 비너스 푸디카. 그래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제 음부는 가리고 그 부끄부끄한 이런 포즈가 이후에 고전, 그래서 신화의 이 여인의 포즈나 심지어는 종교화에까지 영향을 줬던 포즈입니다. 고전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이런 포즈예요. 자, 그래서 저는 5위로 뽑았습니다. 이 유명한 그림은 5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워낙 아름다운 비너스가, 자, 진짜 이쁜 비너스 보시면요. 그림을 이전까지 다양한 작품을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깜짝 놀랄 비너스가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는요, 좀 동세가 어색합니다. 이 자세도 어떤 좀 불가능한 자세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요. 이 얼굴 마치 포토샵으로 잘라 붙인 것 같지 않나요? 목도 좀 삐그적거리고 좀 부러질 것 같아요, 목이. 그리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죠. 그리고 팔도 기형적이지 않나요? 팔뚝 보세요. 좀 이상하죠? 그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이 형태를 좀 오바해서 왜곡하는 캐리커처, 사파 같은 느낌에 가까운 인체예요. 그래서 어떤 뭐 학자의 평에 의하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인체를 좀 과장했다고 하지만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자, 이때가 르네상스 초창기이거든요. 우리 르네상스의 본고장 이탈리아 하면요. 인체를 정말 잘 그리기로 유명해요. 특히나 르네상스 중반부터 등장했던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의 인체를 보면요. 아주 해부학적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아주 우수한 그 미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초창기잖아요, 르네상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체를 그리는 그런 스킬이 아직 발달되기 전이라서 인체가 약간 어색하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요. 제 그림을 그려보고 가르쳐도 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부러 왜곡해서 이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그 정도까지의 인체 스킬은 발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Anyway. 자,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 피너스 4위입니다. 4위. 아주 우아한 피너스죠. 역시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
1세대 비너스 누드화가 원래 이제 우리 보티첼리인데요. 그 르네상스 중반에 가장 아, 유명한 비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르존의 베네치아 화파라고 하죠. 예, 아주 중요한 거장입니다. 조르존의. 자, 그래서 이분이 조반니 벨리니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가장 유명한 작품, 잠자는 비너스예요. 잠자는 비너스. 자, 미의 관점이 시대별로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빼고 봤을 때도 지금 봐도 아주 우아한, 진짜 여신이 잠든 듯한, 어떻게 보면 진짜 숭고하다는 느낌까지 드는 이런 비너스죠. 예, 약간 르네상스 당시만 해도 살이 좀 통통한 여자가 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감안해서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이제 여신이 잠든 것 같은 그 피부결도 아주 하얗고 구도도 그렇고 짜임새 있고 완성도도 높은 비너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학자들의 그 평가, 역사성도 우수하게 평가하지만 제가 봐도 시대가 지나서도 진짜 비너스를 정말 비너스답게 너무 잘 짜임새 있게 완성도 있게 그렸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조르조네가 보세요. 죽었던 연도가 이때네요. 유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다 그리고 돌아가셨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다행히 이 인체까지는 완성하고 배경을 미완성했는데 그 배경을 완성한 제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티치아노라는 그 제자면서 후배. 그래서 이 피티치아노가 이후에 또 베네치아의 그 베네치아 화파의 그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이 조르조네의 그 계승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르조네의 잠자는 비너스의 영향을 받은 우르비노의 비너스 이 작품도 엄청 유명합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피렌체 여행 가시면 이 그림 정말 중요한 작품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위에선 뺐어요. 조르존의 잠자는 비너스만 좀 순위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그림의 영향을 받은 인상주의의 시작을 열었던 인상주의의 실질적인 리더 만회의 그 당시 충격을 줬던 올랭피아가 그 고전의 영향을 받았는데 바로 이 두 그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포즈 보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1세대, 2세대, 1세대 두 작품이죠. 예,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당시 엄청 욕을 먹었죠. 일단 인체가 아름답지도 않을 뿐더러 그 창녀를 그렸다고 해서 맹비난의 시절이었고 마네가 한때 되게 고생했던 작품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그림에 대해서는 다른 그 작품하고 또 관련이 또 있어요. 이따가 또 소환됩니다. 이 작품 너무 핫한 작품이라서. 자,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 탑 3, 세 번째입니다. 3위. 자, 조각을 하나 제가 뽑아놨어요. 메디치의 비너스입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자, 이 작품이 원작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시대 역사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일단 모작인데, 모작조차도, 예, 로마 시대 때 모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형은 기원전 2세기경,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 때 조각된 것을 지금은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로마 시대 때 다행히 모방을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작품 말고도 이거 원작을 좀 제대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진 남아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직접 가서. 그래서 모작 조각도 되게 유명합니다. 다른 모작 조각. 근데 그 이전에 이 작품이 또 원작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요. 자, 기원전 4세기에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크니도스의 비너스가 이전의 조각인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푸디카 비너스, 조숙한 그 얌전한 비너스의 자세가 이미 이때부터 나왔고 영향을 받았죠. 메디치의 비너스가. 자,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 때 고전이 부활하죠. 르네상스 말 자체가 그리스의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보티첼리가 이 조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따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레포즈는 좀 더 틀어서 이게 약간 딱딱해 보이는데 더 우아하게 만들어놨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리스 비너스 조각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조각상을 뽑았냐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요. 또 비너스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진짜, 미인형에 가깝다. 비너스다운 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로서 보세요. 상반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예. 그래서, 와, 이상적 인체에 가까운 비너스다. 누가 봐도 좀 과하지도 않고, 진짜, 그래서 시대 때 관점은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인체를 완벽하게 비례 맞춰서 짜집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신의 조각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리스 시대 때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봐도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인체라고 봐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비너스가 있죠. 밀로의 비너스. 왜 유명한 비너스 놔두고 왜 이 작품을 뽑았냐. 자, 근데 저도 이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옛날부터. 와, 진짜 아름답네. 와, 비너스 하면 이 얼굴이지. 우리 팔등신 미녀, 이 조각이 딱 팔등신에 가깝죠. 근데요, 이게 더, 진짜 팔등신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팔등신 조금 넘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과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 뒷모습 보여드릴까요? 야, 여기 다른 각도. 자, 이게 다른 편견, 유명세 빼놓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을 손팔 다시 보고 난 다음에 3D로 움직이는 3D 애니메이션 효과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아름다워 보일까요, 과연? 자, 뒤에 보세요. 이게 너무 거인 같아요. 실제로 이 작품 크기가 2m가 넘어, 2m 3cm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미인 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너무 과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전투적이지 않나요? 격투기에 적합화된 예, 스케일인 것 같아요. 몸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얼굴 자체형은요 되게 아름답다고 봐요. 그래서 입시 미술생들이 얼굴 속고수묘로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이 인체 자체는요, 그렇게 아름답다고 보기에는요,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미의 관점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학자들,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이상적인 인체 최고의 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유명해진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수한 작품인 건 사실이지만요, 철저한 애국진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자, 이걸 왜 밀로의 비너스냐 하면 먼저 1820년도 4월 달에 원래 그리스 밀로스 섬에서 농부가 곡괭이질 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 영토였죠. 밀로스 섬에 머물렀던 프랑스 해군 장교가 돈 주고 산 겁니다. 근데 이게 오스만 투르크와 이걸 분쟁이 있었대요. 뺏기지 않으려고 막 완전 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팔이 분실되고 손상됐다고 어떻게 보면 약탈한 거죠. 그래서 1821년도에 루이 18세에게 헌납되면서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까지도 소장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밀레스 섬 그리스 사람들이 반환해 달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브르가 70%가 거의 약탈이라고 하죠. 자, 근데 왜 이게 더 유명해졌냐 하면요. 그 전에 또 약탈해온 비너스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메디치의 비너스도 원래 프랑스가 약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폴레옹 패망한 뒤에 프랑스가 메디치 비너스를 반환해줬습니다. 이탈리아에게. 그래서 이걸 뺏긴 거예요, 다시. 뺏긴 게 아니라 원래 주인 갖다 준 거죠.
그래서 그 상실감이 너무 컸을 때 메디치 비너스보다 더 훌륭한 비너스가 다른 섬에서 약탈해온 밀러의 비너스. 그 이제 프랑스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비너스, 이상적인 미를 다 담아낸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때부터 애국심 마케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가장 유명한 비너스 조각은 밀로의 비너스가 된 거죠. 자, 근데 하나 또 편견을 깨드릴까요? 자, 이거 비너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이 비너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비너스로 추측할 뿐이지 이게 비너스를 조각한 작품이라는 그 근거는 실제는 없어요. 그냥 추측하는 거죠. 자, 이게 솔직히 다른 여신이라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비너스가 아닌 이 얼굴을요. 비너스라고 이 100년 이상 계속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투머치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투형 비너스 격투기과에 가까운 좀 비너스라고 봅니다. 이 비너스 좋아하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비너스가 있어서 이 순위 아예 이제 넣지도 않았어요. 조각 중에는 저는 과하지 않은 메디치 비너스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요 드디어 2위입니다. 2위 최고의 비너스 2위 놀라운 비너스입니다. 유명하진 않지만요. 제가 프랑스 파리 여행 갔을 때 오르쉐 미술관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작품이 있지? 두 작품이 반했는데 두 작품을 어떤 걸 1위를 해야 되냐 2위 해야 되냐 되게 고민하다가 이 작품을 2위로 뽑았습니다. 자, 1위 못지않아요. 엄청납니다. 제가 오르쉐 미술관에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아름답다. 자,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 탄생이라는 주제로 많이 그리죠. 역시 이거는 보티첼리 영향인데, 누구냐 하면, 일단은, 비너스의 탄생답게 바다에서 탄생했죠. 비너스가 파도 위에 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큐피트 요정들, 원래 비너스의 자식인데 이때 태어날 때가 아닌데 어쨌든 큐피트로 보이는 혹은 천사로 보이는 혹은 요정으로 보이는 아기들이 떠 있습니다. 귀여움의 효과이기도 하고요. 색채도 너무 아름답게 썼고 자 파도인데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어떤 바닷가에 떠 있는 느낌이 몽환적인 느낌, 초현실주의적인 느낌을 또 자아냅니다. 실제로도 초현실주의자들, 20세기 중반에 그 달리 위에 초현실주의자들로부터 그 찬사를 받고 재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비너스의 이 완성도 있는 인체, 이 형태력, 그 다음에 비례, 포즈도 관능이 있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놨습니다. 어색하지도 않고 가장 아름다운 포즈에 짜임새 있는 정말 완성도 있는 잠에서 깨어난 듯한 이 표정도 보세요. 아주 제가 봤을 때 모든 편견 다 깨고 봤을 때도 너무 아름다운 비너스. 진짜 이게 비너스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비너스예요. 파리 여행 가시면 이 비너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천해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초에 너무 외설적이라고 천박하다는 평가를 나중에 듣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약간 관능미가 있어요. 근데도 되게 천박하다는 느낌보다는요, 와, 진짜로 성스럽다라는 생각조차 들게 만드는 진짜 여신다운 작품. 이 그린 화가가 알렉산드로 카바넬이라는 좀 까칠하게 생긴 분이에요. 자, 그래서 아카데미즘이라고 하죠. 정식 엘리트 코스를 받은 이런 화가인데, 자, 당시 화가가 되려면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요. 아주 이제 보수적인 교육받고 정말 잘 그려서 심사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살롱종의 그 수상을 해야 이때부터 정식 화가가 돼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고전주의
그런 게 유행했을 때 살롱전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도 엄청 위대하게 평가받았고 생전에 엄청난 성공을 했던 화가입니다. 예. 자, 근데 그때 이 작품을 발표하고 1년 뒤에 이 작품이 나왔어요. 제대로 비교를 당했죠. 이 작품. 당연히 이 상품이 우수하죠. 당시 평가로는. 그래서 엄청 악플이 시달렸습니다. 이 작품과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보통 이 여신 보다가 올랭피아 보니까 이게 너무 평범하죠. 그 발목도 되게 이쁜 다리도 아니에요. 좀 짧고. 자, 그리고 이게 창녀를 그렸다고 했죠. 그 당시 평론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맹비난에 시달렸고 또 엄청 괴로워했죠. 자,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죠. 조르조노의 비너스, 티ziano의 비너스의 그 고전의 영향을 받고 고전주의적인 그 아카데미즘 이거 좀 약간 만족시켜 주려고 그린 건데 엄청 비난에 시달린 겁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 대상에 창녀를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인체도 투박하고 되게 평면적으로 났어요. 엄청 욕을 먹었는데 바로 몇 년 뒤에 재평가가 일어나죠. 전세가 역전돼요. 그래서 이제는 현대미술이 시작할 무렵에 이제는 이제 19세기 이제 말, 20세기 초반으로 가면서 이제 현대미술이 시작되죠. 그래서 너무 이제 구식적인 그림이다. 틀에 박힌 이 비너스다. 그래서 폄하를 당합니다. 예, 이제 안 좋게 평가를 받고 이게 떠오른 거예요. 마네의 이 충격적인 누드화가 혁명적인 그림이라고 이제 찬사를 받게 돼요. 처음에는 아주 천박하다고 평가받은 이 그림이 혁명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당시에는 우수작으로 평가받은 이 그림이 지금은 오히려 예, 도색적이고 원색적이라는 평가를 오히려 이제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약간 야릇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가가 완전히 엇갈렸어요. 그래서 이 화가는 그들이 역사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재평가가 일어나서 지금은 그래도 이 고전주의의 완벽한 이 비너스를 아주 이제 괜찮게 보고 있긴 해요, 현재는. 하지만 마네의 마네 포함한 인상주의의 그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네 및 마네 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근데 저는 그냥 봤을 와 이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 우수한 작품이에요. 너무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상주의 화가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고전주의는 위대하다. 무시할 수 없다.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나온 시대에 봐도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올랭피어와 비교가 됐던 역사적인 작품이고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베스트 비너스 누굴까요? 자, 근데 작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놀랍죠. 이게 비너스죠. 이게 여신이죠. 자, 저 오르세 미술관이 역시 있습니다. 아까 비너스의 탄생과 더불어서 이 작품도 너무 감탄을 해서 멀뚱하니 계속 쳐다봤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그릴까? 뭐 진짜 천상의 세계를 그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현준아재는 진짜로 이상적인 비너스, 여신을 진짜 그렸다는 생각이 진짜 절로 드는 작품이었어요. 물론 누드화라 좀 야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야하다는 생각보다는 와 진짜로 신성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와 정말 인체는 아름다운 거구나, 자연은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주 진짜로 위대한 작품. 자,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자 일단 확대를 해봐도 이 포즈 보세요. 고전의 영향을 받았죠. 예. 그 푸디카 비너스, 정수가 비너스에서 약간의 관능미를 더했어요. 머리를 올리는 이 포즈가 약간 여성의 관능미를 좀 강조하는 포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고전주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는 포즈라고 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 이름 너무 어렵죠? 부그로라고 짧게 많이 봅니다. 부그로라고 부를게요. 자, 역시 아카데미즘이라고 하죠. 전통주의자, 살롱 화가입니다. 당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자, 이렇게 그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봐도 지금 봐도 놀라운데요. 인기를 받을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인승파 전위 예술가들에게 비판을 들었어요. 반대로 북으로는 그 인상주의자들 작품이 밑그림에 불과하다고 아주 천박하다고 서로 디스를 했죠. 근데 시대는 인상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이 점점 성공하면서 점차 이 북으로의 작품들이 아주 고정관념, 틀에 박힌 이제 구식 그림이라고 잊혀지게 되죠. 시대적으로 잊혀져 있다가 80년도에 이 화가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거든요. 이 북으로 작품이 전시된 이후로 또 이때부터 초상화에 대한 인물화에 대한 그 인기 같은 게 많았을 때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딱 봐도 이 그림 어디 걸고 싶지 않나요? 이런 그림들. 그래서 명화 포스터 작가 중에 아주 인기가 많은 화가입니다. 그래서 1위 화가에 대한 예우입니다. 이 화가의 작품들 보시면요. 일단은 소녀들, 이 어린이들 아주 순수하게 그린 특징이 있어요. 자, 큐피트와 푸시케 그리스 고전을 아주 귀엽게 재해석한 작품이죠. 우리 두 꼬마아이가요, 뽀뽀하고 있어요. 너무 앙증맞죠. 자, 푸시케 납치조차 되게 또 부끄부끄하고 있는 아까 그 고전의 전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아름다운 인체, 남자의 꽃미남의 인체 보세요. 남자가 봐도 이쁜데, 진짜 아름답죠. 자, 비슷한 포즈죠. 예.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그 제목의 작품입니다. 저 이 작품도 너무 놀라워요. 자, 이 작품 어딘지는 저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좀 보고 싶을 정도로 이 포즈와 그 연출 너무 그 존경스럽습니다. 예. 이게 진짜 화가죠. 와. 자, 잘 그린 것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시대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는 시대에 봤어도요, 이거는 카메라가 흉내낼 수 없는 연출이면서 표현이라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성스럽게 인체를 그릴까? 자, 그래서 이 화가의 작품들 보면요, 이제 분위기가 아주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있고, 그림 속을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 인체를 워낙 잘 그려서 귀여운 천사들, 그리고 이제 여성의 인체, 관능미 있으면서, 그렇다고 되게 막, 격이 낮아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격조가 높은, 이런 여신들 같아요. 자, 이 그림도 아까 좀 야한 포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야하다기보다는 아주 그냥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가장 위대한 비너스 탑 5를 뽑아봤고요. 이 관점은요, 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역사성으로 따지면 또 다른 순위를 매겼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역사성 인지도 빼고 제가 봤을 때 진짜 비너스다운 아름다운 여신이 그러니까 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제가 뽑은 거고요. 자, 그러면 허세미술관에서 자주 하는 얘기죠. 편견 깨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뽑히는 비너스 8등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8등신 하면 미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미의 여신 비너스가 8등신이 아니래요. 왜죠?
자, 아까 그 위대하게 평가받았다고 하는 메디치의 비너스, 크니도스의 아프로디테, 이전에 나온 비너스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인체를 짜집기해서 가장 완벽한 비례로 만드는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 때 기원전부터 가장 아름다운 기준이 이 작품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재봤어요. 몇 등신인지. 7등신도 안 되더라고요. 7등신 될까 말까요. 물론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렌즈 때문에 짧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쳐도요, 7등신이 제가 볼 때 안 넘어요. 그리고 이 작품도 7등신 정도 될까 말까요. 이 작품도 역시. 그리고 자, 우리 부그로의 그 성스러운 진짜 최고의 비너스, 최강의 비너스, 비너스 탄생 이 작품의 이 아름다운 이 모델의 포즈 제가 재봤거든요. 8등신 안 됩니다. 약간 동세가 꾸부정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빼놓고도 8등신 안 돼요. 좀 늘렸다 쳐도.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상적인 인체의 8등신에 왜 안 맞게 그릴까? 예술가들이. 자,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래서 시대 때부터 가장 이상적인 인체를요, 처음엔 7등신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잠깐 8등신 이상이 유행하다가 고전이 잊혀졌죠, 중세 때. 카톨릭 문화 때문에. 그러다 르네상스 때 이제 고전이 부활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7등신 이상, 8등신이 유행하게 되는 건데, 다른 고전주의 조각, 회화 작품을 봐도 8등신 안 되는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8등신 이상인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 하나 있죠. 비너스 조각 중에 가장 유명한 이 비너스, 밀러의 비너스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인체, 우리 밀러의 비너스 8등신이라면 그 8등신이 가장 여신다운 미의 관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케팅 엄청나게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뒷모습 보면 전투형이라고. 예. 그리고 실제로 8등신민 거의 없잖아요. 예. 그 정상, 너무 기준점에 오버된 거거든요. 우리 패션 모델들에게는 미안하지만요. 너무 과한 거예요. 예. 과한 거, 투머치한 거는 제가 볼 때 미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인체예요. 보통 인간들은 이 인체에 따라갈 수가 없죠. 음. 그래서 8등신은요, 그 미해관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허상입니다. 잊기가 힘든. 그래서 우리는 8등신 안 되는 인체를 다 가지고 태어나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난 미인이 아니야 생각하지만요, 이건 좀 과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미의 관점은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 작품들에는요, 8등신이 아닌 작품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어디서 나온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봤어요. 다양한 비너스 누드화들을 실제로 비너스 비례를 재보니까 8등신이 아닌 작품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7등신 이상도 충분히 비례 좋습니다. 예. 대신에 좀 다리는 긴 게 좀 이쁘긴 해요. 사실은. 예. 어쨌든 자, 그래서 미의 관점은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 8등신 비너스는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게 오늘의 그 편견 깨는 시간의 이안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제 주관이에요. 이 작품 여러 가지 유명한 비너스는 오늘 거의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비너스가 뭔지 되게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혹시 더 아름다운 비너스가 있으면요, 저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다양한 미술 애호가들에게 좋은 그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교양 지수를 아주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트 카운셀러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